예, 오늘은 2025년입니다.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랜만에 뵙네요. 다들 잘들 계시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일상 하루하루가 조금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유한 이런 경제적인 부분과 또 어떤 가족, 그리고 연인, 그리고 여러 기타 등등의 친구 등과의 어떤 관계가 좋아야겠죠. 자, 우리는 이 시간에는 주식이라는 사랑하는 친구와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일할 때 다른 생각하고, 공부할 때 다른 생각하고, 가족과 있을 때 다른 생각하고, 연인과 있을 때 다른 생각하고, 예, 그때 매 시간에 그 시간에 다 충실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뭔가 계속 아쉬운 그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행복하지 않겠죠. 자, 지금은 잠시 하시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예, 주식이라는 친구와 한번 만나는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그죠? 자, 저는 사랑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만 아플 뿐입니다. 자, 예, 장난질 그만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 어저께 삼성전자가 말이죠,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략 한 6%대 대략 상승을 했는데, 그에 등달아서 코스피도 26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과연 연말쯤에 제가 예측했던 대로 3000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올해 연말에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예상하냐고요? 겐또죠. 예, 그냥 대략 그냥 집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강보합이었죠. 0.04%, 거의 어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6.48포인트, 0.89% 대략 한 1% 조금 안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 받을 때가 한 번은 온 것 같죠. 자, 그런데 앞에 한 2주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지고요. 코스피는 이 조정이 없었어요. 그죠? 물론 한 3주 전에 살짝 기간 조정 비슷하게 일어났지만 결국은 상승을 하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은 안정세에 들어왔는데 둘 다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다가오죠. 예, 이 조정을 받을 때도 큰 충격 없이 기간 조정이라든지 또는 작은 폭의 조정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승만을 기대할 수는 없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힘든 일도 오고, 그죠? 생기고, 그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슬기롭게 극복도 하면서 또 그게 극복이 되면 또 좋아지는 삶이 살아가지고, 똑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무조건적으로 상승만 이렇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되죠. 그죠? 한 번의 조정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에 뭐라고 달았냐면 소비재의 귀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재가 귀환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데, 좋아지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은, 예, 자본재 시장보다는 소비재 시장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자, 이 소비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소비재는 많죠. 엄청 많은데 우리 주변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비재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 그런데 이 자동차 관련주를 오늘 해볼 건데요. 이 자동차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지 않겠습니까? 자, 현대차가 18만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제는 19만 8천원, 19만 6,700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현대차도 18만원대에서 건 20만원대까지 이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예, 대략 한 15%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현대차의 주가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자동차 관련주를 한다고 하니까 현대차, 기아차를 집중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당연히 볼 겁니다만 그에 대한 부품주를 볼 겁니다. 부품주를. 아무래도 이제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추세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또는 기아차가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해야만이 많이 상승해야만이 부품주들이 따라 올라오죠. 그죠? 예, 대장이 먼저 가고 쫄따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동차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 자,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는 먼저 자동차주를 선정을 하시기 전에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흐름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그 이전에 각각의 자동차 부품주도 분석은 해야 되겠습니다. 분석을 해놓고 내가 그 분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좀 가겠지, 이런 뭐 아니란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뭐 18만원대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제는 196,700원, 이제 20만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23만원대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렇게 엄청 뭐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뭐 그죠?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트럼프 어떤 그런 악재 그게 들어갔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추후에는 더욱더 괜찮아질 모양새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차트가 점점 이제 상승 곡선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되겠죠. 20만원대에서 아무래도 좀 주춤거리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20만원 초반대. 자,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뭐 23만원대는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관세에 대한 효과가 그죠?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차는 그죠? 바램입니다. 바램. 현대차는 개인적으로는 최소 26만원대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자,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실적이 동반이 돼야 되니까, 실적이 동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자, 이제는 뭐 저점은 하기는 한 것 같아요. 18만원대가 붕괴됐을 때 그때 저점은 조금 확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고요. 꾸준히 이제는 뭐 모아가는 그런 투자 방법을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일단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크게 나쁘진 않다. 한 번의 조정은 올 겁니다. 예. 자, 기아차를 보면 이제 기아로 바뀌었죠. 기아도 현대차하고 똑같죠. 모양새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다시금 뭐합니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차나 기아차가 똑같은 모양을 보여준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현대와 기아가 아무래도 실적이 동반된 그런 어떤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면 이제 그에 따른 부품주들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부품주들도.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봐야 될 종목은 뭐 대선주에도 한번 편성이 되기도 했는데, 서현이라는 회사입니다. 서현. 자, 서현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뭐 이 자동차 부품 종류가 많은데요. 콘솔이라든지 범퍼, 그리고 헤드 라이닝 같은 그런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서 매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현이라는 회사는 대표적인 자동차주거든요. 매출의 90% 이상이 자동차 부품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역시 볼까요? 대표님 똑같네요, 모양이.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예요. 보세요. 자, 급하게 떨어졌다가 좀 급하게 V자 형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부품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V자 아닌가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현대차는 어떻냐면은 이 모양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각도하고 다르죠. 이 떨어지는 각도만큼 V자가 아니고 어떻게 씁니까? 좀 올라가는 폭은 좀 완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주와 소형주를 투자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때는 이런 각도가 다르다는 거죠. 서형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서현이라는 종목은 이평선이 차이점이 뭡니까? 다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이평선을 다 만났어요. 그죠? 요 앞전에 뭐 저번 주에 그죠? 저번 주 한 목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을 사실은 좀 놓친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리고 대형주일수록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한다. 완만하게 조금 떨어질 때도 사실은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워낙 트럼프에 관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떨어지는 폭이 좀 컸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이 각도가 좀 다르죠. 그죠? 자, 이 회사는 뭐 대선주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대선주는 언급을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회사는 지금 퍼가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퍼가 1.37입니다. 근데 이건 2024년 기준이거든요. 2024년 기준이고, 실적은 2024년 기준이고, 주가는 현재 주가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37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PBR도요, 너무 작습니다. 0.22죠, 그죠? 이건 뭐냐. 보세요. 분명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자동차 관련주라고 그랬는데, 이 업종에 보면 코스피 해놓고 금융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회사는 지주회사라는 소리입니다. 지주회사. 그런데 뭐 자동차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니까요. 자, 보시면 재무제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죠? 매출이 3조 2천억, 4조 원, 4조 4천억. 계속 매출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1880억, 2580억, 2419억. 작년에는 살짝 떨어졌죠. 당기순이익도요. 990억, 2200억, 2100억, 2257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현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물론 지주회사라는 그런 좀 리스크는 있어요. 뭐 지주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잘 안 가는 성향은 좀 있어요. 지주회사는 모든 기업의 어떤 지사라든지 지점을 다 총망라야 하는 그런 지분을 가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실적을 가지고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연결 재무제표겠죠. 자, 그래서 회사는 뭐 비교적 좋다가 아니라 그냥 뭐 볼 것도 없죠.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의 문제도 없고 주가의 지금 매수 시점은 조금 타임은 늦었습니다.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때 7,200원에서 7,600원 사이로 다시 한 번 더 떨어질 때 여러분 그때가 매수 타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회사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차트상도 이제는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가파르게 상승을 하지만 이제 조정을 한번 받을 때는 올 겁니다. 자동차주가 조정을 받을 때는 올 것이다. 이 현대차 뭐 기아차 마찬가지겠지만 이 서현이라는 종목도 조정을 한번 받을 때는 올 거다. 자, 그런데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현이라는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마시고요.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흐름을 보시고 안정세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대장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물론 단기 테마가 볼 때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단기 투자를 하는 방식이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할 때는요. 반드시 대장주의 모습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장주의 흐름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뭐 재무제표 문제 전혀 없고요. 그리고 차트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지금은 다소 좀 급등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올 때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회사는요 PHA입니다. 자, PHA라는 종목인데 자, PHA라는 종목 보세요. 자, 이건 대장주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급하게 떨어졌다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거의 뭐 현대차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뭐 딱 보니까 이 회사는 뭐 거래량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뭐 중국에 뭐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자동차 도어라든지 후드 그리고 트렁크 그리고 테일게이트 이런 이제 트렁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도어라든지 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과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빙 파트라고 그러죠. 그런 걸. 이 무빙 파트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보관함이라든지 그죠?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공간 활용도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쪽에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생산함에 있어서 그리고 부품을 그 관련되어 있는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밑에 아래에 보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말라져 있죠, 그죠? 예,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로 몇만 주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에는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네요. 잠시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기간 조정을 지금 받고 있죠. 자,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회사의 재무제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재무제표의 작년 실적 대비 현재 주가를 보면 퍼가 3.45고요. PBR이 0.26. 자, 앞전에 있는 서현하고 똑같죠? 그러나 배당은 3.44% 정도를 줍니다. 나쁜 수준은 아니죠. 자, 이렇게 했다가 이 기업의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자,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1, 4분기가 내일 모레까지 실적이 보고가 되거든요. 2025년 1, 4분기. 예, 5월 14일까지 되고요. 2주에 한해서 또 연장해서 5월 말일까지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나와 있는 실적은 작년 거밖에 없으니까 한번 보신다 그러면, 자, 매출이 1조 원, 1조 1000억, 1조 1500억, 영업이익은 220억, 480억, 500억. 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조금 마진율은 조금 떨어진다, 그죠? 마진율은 좀 떨어지고, 이익은 조금 더 이 원가 구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280억에서 600억, 600억 이런 식으로 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ROE 뭐 나쁜 수준 아니고 괜찮고요. BPS가 무려 38,700원. 그러니까 PBR이 낮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뭐 BPS 좋은 수준이고요. 퍼는 작년 실적 대비 올해 현재 주가를 대입을 시키면 퍼가 3.41.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 예, 회사 깨끗하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의사결정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이 기업은 좋다, 서현도 좋고 그리고 PHA도 좋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타임을 잡아야 될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뭐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어떤 추세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조정을 옆으로 들어가면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될 것 같아요. 곧 매수 타임이 이제 오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기도 하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한테 학습하신 대로 예, 타임을 잘 맞춰서 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갑자기 자동차 관련주를 들고 왔느냐? 첫째는 뭐냐면 이유 없이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나름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어떤 뭐 듣고 싶은 방송이 있느냐 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제 방에서 경제 분석을 조금 했어요. 한 30분간 경제 분석을 하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소비재 시대가 올 건데 미리 대처를 하자. 미리 저점일 때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서 자동차주를 선택을 한 겁니다. 소비재의 대장은 자동차주니까. 자, 근데 아무래도 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기아차라든지 뭐 가격대가 조금 높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소형주를 가지고 해야겠다. 그러면 부품주를 해야지. 그죠? 예,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저평가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평가 시대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하면은 딱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PHA라든지 서현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나름대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재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죠.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많은 종목들이 실적이 저조해졌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종목들은 실적 저조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예, 이래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내부 거래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니까 정확한 내부 상황은 알 수 없으니까 이 재무제표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현이나 PHA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 다음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마성이 좀 강한 뭐 대선주로도 편성이 되었던 모베이스. 자, 모베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모베이스는요,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예, 자동차 전자 부품을 만들어요. 전자 부품. 그래서 컨트롤러라든지 무선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 안에 뭐 무선 충전기라든지 컨트롤러는 그 운전석 바로 옆에 있는 거. 자, 그쪽에 있는 전자 부품을 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자동차 전자 부품뿐만 아니라요, 휴대폰 부품도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재봉기 뭐 자수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뭐 저조하니까 제가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한국 GM, 그리고 쌍용차에도 이렇게 납품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차가 주로 현대 기아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매출이 70% 정도가 현대 기아차에 집중되어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가 한국 GM과 쌍용에 납품을 하고 있다. 어떤 회사든지 이제는요, 무선 청정기 컨트롤러는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거래량이 좀 말랐고요. 이 회사도 어떻습니까? 근래에 떨어졌다가 거의 좀 비슷한 각도로 올랐죠. 완만하게 떨어졌다 완만하게 올라갔는데 이제 곧 조정이 이제 와서 차트상으로 보면 곧 매수 타임이 다 된 게 아닌가. 예, 물론 뭐 정확한 척도를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평선들이 잘 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기업 제가 말했잖아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요. 지금 퍼가 2.56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표시되는 퍼는요, 작년 실적의 현재 오늘 현재의 주가를 반영시킨 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 4분기의 실적이 나온 기업도 있고 안 나온 기업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PBR이 0.21. 굉장히 PBR들이 다 낮죠. 그죠? 저평가주다 이 말입니다. PBR. 저 PBR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이 1조 3천억, 1조 2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해서 1조 3천억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706억, 403억, 그리고 53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이렇게 이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ROA는 약간 낮은 수준인데 ROE는 뭐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PS가 무려 14,800원인데 지금 주가가 3,090원이에요. 그러니까 PBR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PBR 주다, 기업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개의 회사를 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뭐가 눌러졌죠? 이게 파라블럭이 눌러졌네.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PBR이 다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PBR 주로 다 엮기가 있어요. 퍼도 다 낮죠. 저 PBR주와 저평가주 둘 다 뭐 똑같이 뭐 PBR이나 퍼나 다 저평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퍼도 낮고 PBR도 다 낮다. 자,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만 좋아지면 소비재가 달릴 건데 소비재의 가장 대표주가 자동차주고 자동차주는 현대 기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동차 부품주 중소형주 위주로 제가 오늘 방송을 계획을 잡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저평가 수준에 다 들어가 있다. 예,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죠. 예,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바닥권을 이제는 형성을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모베이스까지도, 모베이스는 모베이스 전자라는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 모베이스라는 회사가 이제는 실적을 기반한, 재무제표에 기반한 주가 상승, 그리고 이평선이 다 수렴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예, 그렇게 봐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그 매수 타임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잡으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저평가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뭐 28분 지금 오셨네요. 말씀드리자면 뭐 다 깨워놓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좀 나름대로 앞 방송보다는 조금 더 큰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예, 조금 여러분들이 뭐 바쁜 와중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데 조금 찬스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일 겁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모베이스라는 회사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급적이면 조금 조정을 받아가 조금씩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부품주 하면은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성우하이텍이죠. 이 성우하이텍은 예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조금 많았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성우하이텍.
자, 물론 뭐 이 기업은 코스닥 기업입니다. 코스닥 기업인데 왜 이 회사는 또 나름대로 조금 인기가 더 좋냐면은 현대차에도 납품하고 기아차에도 납품하고 한국 GM에도 납품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데 폭스바겐 있죠, 해외. 폭스바겐과 BMW 있잖아요. 거기에도 어떻게 부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이 매출처가 좀 다각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우하이텍은 물론 다른 회사도 외국 기업에 뭐 납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굳이 BMW와 폭스바겐까지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매출의 다각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에 대한 나름 장점이 있죠. 그죠?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라고 할까, 이 회사는 자동차가 아무래도 부품이 조금 재질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가볍게 하는데 기술을 연구개발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경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동차가 경량화를 이루게 되면 나름대로 새로운 좋은 시스템이 들어오면 부착하기가 쉬운 거죠. 그죠?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가벼우면 대표님 자동차가 달리다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그 빈자리에 더욱더 특수 시스템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동차 안에 날개를 부착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날개가 나와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뭐 이제는 우리 드론 택시 뭐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뭐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날아다니는 자동차에는 다른 부품에서 날개가 달리면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량화를 다른 데서 무게를 줄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이 제품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점진적으로 이 회사는 조금 고급 어떤 제조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차체도 들어가고 차체 그리고 배터리 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센스를 만듭니다.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좀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그랬죠. 그만큼 이 뭐라고 해야 되나, R&D가 그리고 기술 개발이 첨단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성우하이텍이.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기술 개발 연구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하면은 성우하이텍은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선택을 좀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예, 그런데 이 종목도 어떻게 돼요? 이 현대 기아 트럼프 리스크에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금 완만하게 현대차하고 비슷한 차트를 만들면서 꾸역꾸역 잘 올라가고 있네요. 이 종목도 한 번 더 제발 조정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평선들이 다 수렴을 할 거니까. 그죠? 예, 차트는 굉장히 이평선을 수렴하면서 잘 모아가고 만들어가고 있다. 죄송합니다. 아유, 이 기침이 한번 나오면 계속 나와가지고. 자, 퍼 수준이 3.28이고요. 업종포가 15.5이죠. 굉장히 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5분의 1 수준이고요. 보세요. PBR 역시 굉장히 낮죠. 0.30입니다. 배당은 2.61% 수준이고요. 자, 그럼 이 회사는 쭉 한번 내려볼게요. 3조 9천억, 4조 3천억, 작년에 4조 2천억. 자, 기업의 매출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 그리고 2,500억, 2천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380억에서 1,700억, 작년에는 1,300억. 기업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설비가 당연히 갖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아무래도 그것은, 금융기관을 빌려서 차입을 해서, 이 생산 설비가 완료가 되었을 건데, 이 부채가 조금 높아요. 물론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147% 정도 돼 있는데, 조금 부채 수준을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부채 수준을. 그러나 뭐, 150% 이하는 크게 기업을 경영하면서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뭐 올리기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경제를 푸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영업이익이 2천억인데 당기순이익은 1,300억. 그러니까
700억이나 650억이나 사라졌잖아요. 거의 700억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채 비율을 조금 낮춰주면 그 기업이 더 견고한 그런 재무 구조를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유보율은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굉장히 좀 저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조금 발빠른 움직임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종목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빨리 이렇게 앞서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어필을 하게 되면 어떤 거는 한 1년 빠르고요. 어떤 건 6개월 정도 빠르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늦춰봤어요. 좀 늦춰보니까 오히려 한두 달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차라리 늦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 저평가주가 자동차주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뭐라고 해야 돼,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매수 타임을 잘 알고 계세요. 그죠? 분명히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한 번 더 조정을 조금 기다리시면 조정의 기회는 오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잠시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바로 뭐 박스권에 또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다 저평가 수준의 금액이다. 지금 현재 가격들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기업 이 밸류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차트들도 너무 다 이쁘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트들도. 그래서 지금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서 가기 전에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달 늦게 들어가는 것보다 6개월 빨리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 투자 금액을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의 3분의 1 나눠서 투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 하면 빼면 안 되는 종목이 있죠.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자, 현대위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 바퀴 시스템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굉장히 비싼, 그죠? 자동차를 한 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격이 엔진이 들어가니까, 그죠? 굉장히 비싼 부분을 차지하는 고기술이 필요한 그런 기술을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도 똑같습니다. 다, 그죠? 그리고 이평선도 다 만들어가는 게 보이죠?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군침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 방송을 오늘은 요걸 선정을 했는데 요 시점과 요 시점 우리는 압니다. 그죠? 두 개의 시점이 있어요. 그죠? 대표님 그 시점이 아니고 요 시점 잡아도 안 될까요? 요 시점 잡고 요 시점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 시점을 잡으셔도 되니까 오늘 나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들어온 날에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어서 또 기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은 조금 찬스가 될 거다, 많은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정 한 번 더 오기를, 이 종목들이 조정이 한 번 더 오기를 여러분들 기대를 한번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볼 필요 없습니다. 이 회사는 8조 올해 작년에 8조 1000억, 그죠? 8조 1000억이고 영업이익 2188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290억인데 올해 예상치는 8조 4000억 정도로 예상하고요. 영업이익도 2200억, 당기순이익도 1500억인데 지금 이 수준이 작년 재무제표 수준이 지금 퍼가 얼마냐면요. 9.87이에요. 9.87. 자, 근데 업종포는 7.82에요. 그죠? 대표님. 이거 이상한데요. 작년 퍼가 업종포보다 더 높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소비재 시대가 오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업종포도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훅 올라가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종목이 다른 뭐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 주가가 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업종포도 다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자연스럽게 실적은 작년보다 좋아지고 업종포는 올라가면 저평가 수순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대주주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거든요. 현대자가 붙어 있잖아요, 앞에. 현대자동차가 주주예요. 대빵이라고요. 예, 그 부분 참고로 조금 하시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채 비율이 75.9, 7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보 실적, 이익 실적이 계속 잘 보유가 되었다는 거고, 2025년 1, 4분기, 올해 1, 4분기도 실적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당기순이익이 뭐 1000억대 이렇게 지금 발생돼 있습니다. 1, 4분기 실적이 P예요. 확정치라는 겁니다. 거의 잠정치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확정치다. 예상치가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업보다는 주당 단가도 조금 높기도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게 이 퍼가 업종포보다 높지만 그 이유는 뭐라고요?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업종별 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 회사는 당연히 저평가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정말 잘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차트를 잘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죠? 예, 기업의 실적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저 PBR 그런 수준에 있고요. 그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수준이다.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았을 때 그 정도였는데 경제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후반기부터는. 자, 그렇게 되면 가장 경제가 좋아지면 자동차 대수가 팔리는 매출 수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아무래도 경제가 좋아지면 이제 자동차 구입 빈도도 높아질 것이고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수출도 많이 하겠죠. 현대기아가. 자,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납품하고 있는 한국의 부품주들은 덩달아서 어떻게 되죠?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뭐 8만원대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뭐 시기적으로는 제가 신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8만원대까지는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신 분들은 자동차 부품주에 이제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까지만. 그 말은 네, 제가 뭐 한두 정도 더 보죠. 예. 자,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본다 그러면 코리아. 아이고. 자, 왜 오타가 나오죠? 코리아 FT라는 자, 회사입니다. 자, 코리아 FT 많이 상승을 했다가 역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회사가 약간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승을 할 때도 음봉을 자꾸 가지고 가요. 그죠? 자, 이 구간 한번 보실래요? 자,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을 하는데 중간중간 물론 뭐 주가는 상승했습니다만은 음봉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뒤순위로 제가 밀어놨습니다. 음봉이 여러분들 주가는 올라가는데 음봉이 자꾸 발생한다. 이건 뭘 뜻하는지 아세요? 저항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저항선이 있다. 그래서 저항선을 뚫기가 현재까지는 별로 쉬워 보이진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이 저항선을 뚫으면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다 장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 잘 만들어 왔고요. 예, 잘 만들어 왔어요. 이 종목도 제가 예상컨대 5,000원대까지 진입을 한다면 조정은 올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 기술적 분석만 본다면, 기본적 분석을 봐야 됩니다. 그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 조정이 5,000원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져요. 기본적 분석에서는 퍼가 3.71, 그죠?
업종폰은 15.52.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작년 실적입니다. 작년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올해 뭐 실적이 나왔는지는 볼게요. PBR도 0.61.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배당은 3.21% 정도 지급을 하고 있네요. 예사가. 그죠? 자, 보시면, 기업이 매출이 5,600억, 6,700억, 7,300억.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 영업이익 190억, 330억, 370억. 계속 상승, 당기순이익 83억, 303억, 354억.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왜냐면,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어떻습니까? 계속 똑같이 어떻게 되죠? 예,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회사를 제가 이번에 이 순위로 6번째입니까?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법인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폴란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요즘 뭐, 방산업에서 폴란드의 수출을 K9이라는 뭐, 많이 했잖아요. 천궁인가? 그 폴란드와 중국도 당연히 있고요. 중국과 원수 국가인 인도에도 있습니다. 인도에도. 그리고 기타 다른 유럽 나라도요. 지금 진출을,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잘 모르겠네요.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이 진출 초기 시점이라서 그 회사에서는 아직 매출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가 아니고 그 나라에서는. 그리고 미국에도 진출돼 있습니다. 미국에도 진출이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다각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자동차 회사에도 이렇게 납품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주로 의장 부품, 그리고 전기차 전용 MEB 플랫폼. 그죠? 차량, 버즈라는, 의장 부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오래되진 않았는데, 유럽에도요,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기로 파트너십으로 계약을 맺혔습니다. 그래서 좀 먼 미래를 보면, 이 회사가 충분히 성장을 해서,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지금보다는 뭐 1조는 돌파하지 않겠나, 일단 1차적으로 1조 원입니다. 2차, 3차적으로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예상하는 것은 일단 작년에 7,300억이었는데 8,000억은 돌파하지 않겠는가. 올해 제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차량 아이디 버즈라든지 전기차 전용 MEB 그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그건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주로 자동차 연료 탱크 내부에 증발 가스 포집 장치.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이 조금 하이 테크닉 기술이죠. 그죠? 그리고 뭐 플라스틱 제품도요. 납품하고 있고 연료계통에 부품을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친환경과 관련도 어떻게 있겠죠. 아무래도 뭐 때문에요? 연료계통이니까 이 매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장품이나 외장품도 또는 의장 부품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래 자동차 시점하고는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나가 있으니까 매출체가 다각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봐시거든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깨끗하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8,000원대까지 돌파했다가 지금 거의 반타작이 났거든요. 반타작이 났는데 이 종목도 성장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단 조금 마음에 걸린 거는 상승 곡선을 이룰 때 음봉이 많다. 이거는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만큼 그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저항선이 많다. 그러니까 음봉을 가지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항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그 저항선이 돌파만 되기만 하면 대략 한 5,500원대겠죠. 5,600원대겠죠. 그걸 돌파만 하다 보면 큰 저항선이 없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거래량도 말라가고요. 이제 거래량만 터지기만 하면 이 종목도 지금은 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거래량들이 작죠. 소외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면 소외가 아니고 이제는 관심주로 바뀌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죠? 자, 요 구간을 보시면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승 곡선에 있을 때는 앞에는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 구간들은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이 별로 없다가 거래량이 말랐을 때 매수를 한 후에 거래량이 막
터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빨리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지금 말라 있는데 주가는 지금 어떻게 해요?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예, 그러면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매수할 기회가 온다. 자, 자동차 관련주를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학습이에요. 다음에도 또 써먹어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필기도 하시고 노트에 뭐 여러분 투자 노트에 적기도 하시는데, 첫 번째, 경제가 안 좋았다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자본재부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 기계라든지 건축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시설 확장 뭐 이런 자본재가 아니라 소비용품, 소비재의 가장 대표 주자는 자동차주라는 거. 자, 그럼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면 소비재가 먼저 달립니다. 그럼 소비재의 대장주는 자동차거든요. 근데 자동차주는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위아라든지 뭐 많아요. 그죠? 코리아 IPT라든지 많아요. 서원이라든지 많은데 이 종목들이 가려고 하면 대장주인 현대 기아가 먼저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움직이면 서서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쯤에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요. 그리고 매수 타임은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듣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 타임이 오면 한번 조금씩 매집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서두에 제가 분명히 오늘 방송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찬스가 될 수 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은 매물을 잘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에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했던 뭐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만 뭐 서현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 PHA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물론 뭐 이 지금 실시간 방송하는 것은 그 유튜브에도 올리겠지만 시간 좀 지나서 올립니다. 일부러 그 보시면 또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보시면 여러분들 찬스를 잘 잡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모베이스라는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 성우아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현대위아라는 종목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코리아 FT 6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다 뭐 비교적 손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주가 차트도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종목들 6가지 종목들이 좀 조정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싸게, 물론 뭐 나는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지금 매수했다가 날 떨어지면 더 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걸 활용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그 전용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금 종목 정리를 상세하게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뭐 그 뭐라고 하죠? 어쨌든 우리 투자반 분들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상세하게 차트 분석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회였을 겁니다. 기회. 그러니까 지금 뭐 종목이 다 올라가 있다고 지금 말씀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오늘 종목군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잘 올라갔다가 오늘 잠시 조정을 받았죠. 계속 뭐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제가 53,000원대 고함을 질렀던 삼성전자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평가예요.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큰 폭으로 조정받기를 또 기도하고 있겠죠. 예, 그러지 마세요. 일단요, 삼성전자는 만약 주가가 상승했다가 64,000원대를 돌파하잖아요. 64,000원대. 자, 64,000원대는 요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대에 만약에 진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6만원대가 붕괴가 안 될 것 같아요. 언제 64,000원대를 돌파할지는 모르겠는데 64,000원대를 돌파해서 조정을 받을 때는 6만 초반대를 붕괴시키지 않고요, 유지하면서 다시 추가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저께 삼성전자가 오르는 이유는 뭐 꼭 그래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어제 삼성전자가 오른 거는
뭐 전부 다 그러죠. 그 트럼프하고 그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정을 90일간 또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 물론 그게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건데 삼성전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SK 하이닉스에 밀려있죠. 어느 특정 부품이 그죠? 제가 뭐 용어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그 종류. 지금 두 개가요,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두 개가 박차를 가하고 SK 하이닉스를 다시 넘어서겠다라는 그런 제품이 하나가 있고요. H3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H2인가요? 우리가 지금 그 엔비디아의 납품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돌파 가능성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도 어저께 상승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자체적으로 오늘입니까? 오늘 아마 갤럭시 25가 25 엣지 버전이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삼성전자 제품 자체의 판매량 왜요? 거기에도 왜 아무래도 5월달에는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요 예식장 구하려면 8개월에서 10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그만큼 코로나 때 결혼을 못했던 젊은 분들, 아니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결혼 못하신 쌍들이 남녀분들이 이제 결혼을 갖다가 지금 밀려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식장이 동나고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삼성전자 제품 판매량도 물론 LG도 마찬가지겠지만 판매량이 꾸준하게 지금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그 53,000원대 매수하신 분들, 예, 어쨌든 주가가 잘 가고 있으니까 축하드리고요. 64,000원대가 돌파하면 조정을 받더라도 6만 초반대가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자, 추후에 다시 삼성전자 매수 기회가 오면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다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 어쨌든 지금은 상승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락 구간이 조정 구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겁니다. 뭐 이번에 일단 6만원을 돌파를 하기를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6만원대가 이번에 64,000원대 가면 좋겠는데, 예,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시간 동안 방송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여기까지 할게요.